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19% 빠져서 4028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외국인이 팔았습니다. 6,800억 가까이 팔았네요.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 안 삽니다. 그래서 여전히 매도 기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1개월 보시면 12조 지금 넘게 이렇게 팔고 있고요. 3개월로도 매도 쪽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뭐 지수 4천대에서는 확실히 뭐 안 산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요즘 못 가면서 좀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특히 그렇게 느껴진 게 오늘 보면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2.4% 가까이 올랐어요. 그래서 5만 100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이제 니케이 지수를 보면 좀 많이 아쉽죠.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4천에서 지금 너무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, 좀 더 이 구조적인 이런 매력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이런 정책들이나 뭐 특히 환율 관련해서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외 주식으로 자금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다우가 0.8%대 상승을 했고요. 나스닥은 뭐 좀 약했습니다.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&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% 정도 고점 대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. 뭐 1%만 더 올라가면 다시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니까 미국 증시 상당히 야금야금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어제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 테슬라가 좋았습니다. 테슬라가 4%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오라클이랑 팔란티어가 좋았습니다.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.5%가 빠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변동폭이 없는 주식인데 어제 2.5% 하락은 제법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주요 종목 중에서 넷플릭스가 어제 거의 5% 가까이 빠졌어요.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스플릿 주식 분할 이후로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여기서 바닥을 또 잘 잡으면 다시 또 올라갈 때 좀 이제 수익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넷플릭스도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M7 종목들 보면 대체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. 엔비디아, 애플, 아마존, 뭐 메타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. 뭐 알파벳 정도만 1%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IT 쪽은 좀 약한 편이긴 했고요. 그 대신에 다우가 많이 그래도 괜찮았던 게 뭐 다우가 거의 1% 가까이 오른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섹터들이 괜찮았어요. 그래서 뭐 금융 섹터라던가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4% 넘게 올라오면서 괜찮았고요.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는 월마트가 괜찮았고,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 뭐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좀 올라왔는데요. 엑슨모빌이 2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지금 국제 유가를 보시면 국제 유가는 상당히 약하긴 하거든요. 지금 59달러 정도라서 거의 하향 안정세가 돼 있기는 한데 정유 쪽은 마진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에너지 뭐 섹터 주식들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S오일 같은 거는 요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국제 유가가 약한 거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정유 마진은 또 괜찮다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뭐 다른 또 지표들 보시면 비트코인 여전히 좀 약한 것 같고요. 9만 3천 불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10만 불 정도는 회복을 해야지 코인 시장도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약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금 같은 경우도 뭐 4,200달러 여전히 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은 게 지금 환율이 안 좋아요.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달러원 환율이 1474원이니까
참 안 눌립니다.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올라가도 이제 계엄 때 고점을 넘어가고요. 만약에 1,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좀 심리적으로 무너지거든요. 네, 그래서 1,500원 넘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? 뭐 이거 2,000원도 가는 거 아니야? 하면서 약간 이제 패닉이 좀 올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환율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을 지금 정부가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. 계속해서 뭐 서학개미를 탓한다던가 뭐 수출 기업들을 뭐 제재를 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정적으로는 왜 해외로 이렇게 투자가 자꾸만 유출되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 시장, 특히 이제 뭐 주식 시장이 상당히 매력이 없고요. 그리고 뭐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인센티브가 전혀 없거든요. 국내 시장에 투자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해소하지는 않고 자꾸만 엄한 데를 이렇게 때리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게 외국인 그 매매 동향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지수에서 외국인 안 사거든요. 외국인도 우리나라 지금 증시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많이 올라왔던 거는 워낙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뭐 2000대 지수는 사실 지금 보면 좀 말이 안 됐던 거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4000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5000, 뭐 7000, 만 이런 식으로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좀 믿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주주 환원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,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지금 배당 증액 같은 것들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주주 환원 비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해외 주식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도 뭐 이제 세제나 이런 것들도 지금 그렇게 좀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국내 주식이 계속해서 좀 외면을 받고 있지 않나, 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주 종목들 보시면 일단 현대차 그룹이 좀 좋기는 했습니다. 현대차가 6% 상승을 했고요. 현대모비스가 8%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뭐 관세 환급이 된다는 거가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동안에 좀 현대차가 많이 약하긴 했어요. 다른 종목들 좀 올라갈 때 현대차는 못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키 맞추기도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정도만 좀 움직임이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다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하이닉스도 1.8% 하락을 했고요. KB금융도 2.2% 하락,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% 하락, 네, 삼성물산도 2%대 하락하면서 주요 종목들이 빠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우리 증시 뭐 4천을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지금 그런 재료가, 호재성 재료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역시 예전에 이제 3,200대, 100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 두 달, 세 달 정도 했었는데 지금 크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뭐 횡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내려오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좀 정책적인 뭔가 인센티브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횡보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